뭐 근데 지금 기사들도. 목걸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목걸이 얘기 좀 짚어가면,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보면 목걸이, 시계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시간대별로 좀 확인해 보면 일자별로 이게 22년 3월에 취임을 했어요. 그럼 22년 3월에 취임하고 그 다음 날 서희건설에 있는 그 모 이사가 가서 그 목걸이 샀잖아요. 네. 그리고 3개월 후에 차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취임하고 바로 받았다라는 것은 맞는 거고, 그다음 그 다음에 있었던 시계, 이 시계도 9월 달에 받았다라고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최재형 목사인가요? 그분이 예전에 디올백, 그것도 22년도 9월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제 보면 취임을 해서부터 이제 2년여 그 대통령 임기까지 이것만 받았을까? 그렇죠. 이건 솔직히 정말. 말씀드리면 네. 저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도 안 믿어지지만 네. 최 목사라는 네. 자칭 목사, 네. 저는 목사라고 안 보는데 아, 예예. 개인적으로. 근데 안수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을 그렇게 찬양하는지 네네. 어찌 됐든 그 사람이 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갔더니 줄 서 있더라. 음. 전부 물건 들고 줄 서 있더라. 근데 그랬어. 진짜 지금도 안 믿고 싶어요. 하지만 시계가 저는 두 가지를 방증한다고 봅니다. 시계 발견이. 오빠의 장모, 오빠의 장모 맞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의 그렇죠. 오빠의 집은, 사돈댁. 그렇죠. 그렇죠. 다시 예.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은 네네. 뇌물 창고였다. 아니, 그렇게까지 부인할 수가 본다. 없잖아요. 음. 아니, 목걸이는 그렇다 쳐요. 목걸이는 아직 저기 가짜냐? 아니면 그게 실제로 서희 건설이 산 목걸이가 이 사람이 이 김건희 여사가 주장하는 가짜 목걸이와 뭐 동일한 모델이고 동일한 모델 넘버냐는 건 아직 모르니까 그건 조금 논외로 합시다. 네네. 난 결정적으로 시계는 빼박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시계는 없는데 어쨌든 시계 케이스가 있고 그 정품 보증서가 있고 그걸 정품 보증서 모델 넘버로 봤더니 사업가 A씨가 나타나고 사업가 A씨가 그 즉시 바로 뿌렸잖아요. 아, 나 이거 사다 준 거 맞다. 5천만 원. 그러면 왜 그게 오빠 장모 집에 있냐고요. 그럼 오빠 장모 집은 뇌물 창고지. 음. 그렇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다 이권이라는 것도 증명이 됐잖아요. 무슨 선의가 아니잖아. 네. 네. 진짜 네, 정말 고마워서가 아니잖아요. 로봇? 로봇? 로봇견. 네. 로봇견? 그거 진짜 기사 봤습니다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거 하는 사람이라며요. 음. 그리고 그거 넘긴 다음에 또 로봇견이 뭐 사진으로 해서 뭐 대통령 뭐를 지킨다고 나왔다며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른 99가지를 저희가 의혹이 있고 음. 그냥 아직 안 밝혀졌잖아요. 네. 저도 사실 3년 동안 쉴드를 쳤습니다. 아이, 솔직히. 그렇죠. 예. 응? 응? 아이, 아니 다 그렇죠. 우리 가짜다. 지지자인데 야, 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네. 근데 내가 2번 무너졌어요. 계엄. 어. 나 계엄이란 거 없다고 얘기했어요. 7개월 동안은. 맞아요. 그렇지. 김민석이가 떠들어대고 네. 박선원이 떠들어댔을 때 음. 아주 악착같이 그게 말이 되냐? 너희들이 떠들어대니까 안 난다. 솔직히 하고 싶어도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고 다 그랬지 싶은데 뭐. 아니 독일군이 그걸 알면 노르망디로 몇 월 며칠 침범할 거 알면 저기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할 거냐? 근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의혹이 사실이구나라는 딴 사람들이 뉴스타파가 말한 의혹이 네.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무너졌고. 이번에도 네. 저기 시계 어저께 딱 한순간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오빠 어후. 장모 집에 그게 있는데 그러면 역추적해서 아니 저 뭐야 다이아몬드가 가짜든 진짜든 거기 오빠 장모 집은 숨기려고 갖다 놓은 거 맞네. 그러네. 예예. 아니, 근데 두 분도 사실 레이더망이 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우리가 아직까지 보도되진 않았는데 이런 거 받았다는 얘기가 좀 떠도는 게 있더라, 좀 들리는 거 없으세요? 저는 분명히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실 보면 이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네. 그때 보면 2021년도 그때 8월 달인가? 1 그때 년 8 월. 윤석열 이제 그 선거 이제 대선 치르기 전에 한 6-7개월 아, 전에 네네네. 그때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는 했지만 음. 대통령으로서 필요했던 어떤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소양.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안 됐고 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인의식이라고 하는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이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인데 네. 보통의 우리 공직자의 부인이면요. 9급이든 7급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도
굉장히 몸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음. 자체가 어떤 걸 받게 되면 어떤 남편이 하고 있는 일에 분명히 뭔가를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뭐 선물을 주거나 뭐 추석이나 뭘 갖다 주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그래도 검사 생활을 했고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음. 오히려 그 자체를 가지고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 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코바나 컨텐츠에서 했던 두 차례 전시회조차도 네네. 거기에 후원했던 기업들이 음. 그냥 단순한 협찬이 아니라 마치 그 뒤에 있는 김건희 씨 뒤에 있는 윤석열 그때 당시 뭐 검찰총장이나 지검장의 어떤 여러 배경을 보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음. 성립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동안 굉장히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던 의혹들이 이제는 네. 하나하나 이제 짝을 조금 찾아가는 음. 그런 게 되는 거죠. 음음. 근데 단지 저는 좀 지난 1차 소환 때 이 정도의 혐의면 네. 저는 1차 소환 때 그냥 긴급 체포를 할 줄 알았거든요. 음. 집에 보내지 바로 않고 영장 바로 이제 뭐 긴급 청구까지. 체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네. 저는 한 2, 3일 있다가 뭐 이렇게 영장을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음. 한 번 정도 더 소환을 하고 할 그러게요. 건지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면 저는 조금 말미를 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 그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 이제 처음 이제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수사기관에 공개 음. 소환됐고 또 구속 어떤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을 준 게 음.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라. 마음의 준비를 할 마음의 시간을 준비를 좀 줬다. 해라. 왜 마음의 음. 준비를 좀 하고 왜냐하면 그냥 들어오게 되면 사실 받게 된 그 정신적 충격이 엄청날 가능성도 높고 그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두 번째는 보면 이제 구치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도 남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번 더 면회는 갔다 와야 되지 않겠니? 그 면회를 한번 갔다 와야 그럴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각각 이제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음. 되니까 서로 면회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네. 오늘 보니까 이제 대기 장소가 서울구치소가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니고 남부구치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영영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아 이거 사실은 영영 그러니까 갑자기 겁에도 눈물이 있어야 될 것 그래서 저는 같아요. 한 번 정도는 갔다 오라고 한 것처럼 말미를 준 아.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면회를 안 간 것 같아요. 아 에이, 면회 안 가겠습니까? 면회를 안 간 그러니까 가죠. 저는 어떻게 부부간의 정이 그토록 두텁고 또 저번에 음. 입원했을 때 보면 퇴원할 때 네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휠체어까지 휠체어 이렇게 밀었죠. 하면서 네. 나름대로 뭐 애정을 보이려고 했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방귀나 뿡뿡 끼는 그냥 음. 그 만나기 전에 네 네. 어떤 그런 걸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바보 나름대로 아저씨. 특검에서 조금 배려는 한 것 같은데 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근데 하는 우리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평론가님이 그 되게 우리와 다르게 뭔가 되게 그 로맨틱하신 분인 것 같아 지금. 아, 나는 아니 면회 생각은 꿈에도 못 했네요. 굉장히 감성적인 분, 그러니까요. 굉장히 감성적이시죠. 예 감성적이고 예, 세심하시고 예. 이 로맨티스트다. 판사가 되셔야 돼요. 아 그런 아니, 분이. 그러니까 아니, 말미를 준 게 판사.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저 생각 말미를 못 했다. 아마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조사해서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날 이렇게 풀어주고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나의 크다고 전략이 봅니다. 먹혔어. 먹혔어, 이거. 우리는 그렇게 봤는데. 저는 아마, 예.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더 나올 거다. 음. 이우환 씨 작품이 딱 한 점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저는 뭐 그림을 왜 거기까지 갖다 놓고 이것까지 엮지 말자 거의 마음이 그랬는데 네네. 역시 시계로 다 무너졌어요. 어. 가설이 다 무너졌어. 시계로부터 와자자장. 다 무너졌어. 그래서 어. 이게 예사롭지 않구나. 예사롭지 않구나. 그림도 음. 사실 제가 그림이 내 방송 중에 그게 속보로 나와서 그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불쑥 그런 얘기를 네. 했어요. 이완 씨 작품은 굉장히 가작이 많다. 그렇죠. 천경자씨 작품하고 맞아, 몇 맞아. 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백들 중에 또 특히나 이완 씨는 굉장히 음. 가작이 많아서 음. 되게 논란이 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김건희 씨가 딱 그걸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나는 가짜가 많아서 나 같으면 이완 씨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음. 뭐예요? 거꾸로 사람들이 그 가작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진품은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치. 예. 네. 가격이 더 네. 높아질 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진품이라는 상황이 나오면. 음.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제가 요즘 제가 고생 되게 많이 해요. 왜요, 왜 왜요? 고생을 하냐면 뒤늦게 김건희 씨가 하는데 옹호한 의혹을 다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3년 동안 뉴스타판이 뭐 열림탄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귓등에도 안 들었거든요. 네, 네. 중요한 것만 체크해갖고 그냥 이거 음. 말이 되냐 이것만 했는데 다 뒤져보고 있어요. 다 정말. 그러니까 그게 맞았나 하고 밤새 또 옛날에 보고. 아니 이제부터 해야 되잖아요. 저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네. 사실인지 아닌지. 네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예화랑 과 음. 관련된 의혹이 있어요. 예하랑. 예화랑이 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선 캠프가 있었던 곳이고 음. 거기서 무슨 그림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대기업의 총수의 아내는 모두 다 관장이에요, 직업이. 그러네요. 미술관 노소용 관장. 관장이에요. 그렇죠. 뭐 네. 최태원 씨 지금 뭐 그 이혼하는 어떤 부인도 그렇고 네. 이혼 아직 안 했지만 리움도 그렇고 그러네요. 호암도 그렇고 뭐 그러네. 전부 다 그래요. 그러네요. 뭐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지만 네. 사실은 그게 다 세탁이거든요. 그렇지. 자금 세탁이거든요. 그림은. 그렇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 세탁이 옛날에는 아주 많았어요. 일반적이었으니까. 네. 많았어요. 돈 네. 많은 사람들의.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김건희 여사가 했던 것도 네. 사실 그 코바나 컨텐츠라는 전시 기획 회사고 제가 코바나 컨텐츠는 못 들어봤지만 그 당시에 문화부 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걸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기획사예요. 음. 전시 기획사 중에 가장 알짜배기가 뭘 잡아야 되냐면 네. 네. 방학 때 신문사 끼고 거장 전 이름난 뭐 네. 마네 네. 아니면 뭐 피카소 뭐 이런 이름난 그런 화가의 전시회를 여는 기획사들이 그래도 알짜배기예요. 보통은 그거를 예술회관에서 많이 하죠. 네. 그쵸. 많이 서울시 해요. 대규모로 미술관에서 해가지고. 네. 시민미술관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해요. 네. 그게 이제 돈이 좀 돼요. 왜냐면 방학 동안 애들 부모들이 그쵸. 데리고 가서 뭐 하고 하니까 신문사가 음. 대기업 협찬 받아서 이게 끼고 하는 건데 그걸 음. 하려면 어쨌든 이 미술계 사람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인맥도 또 필요하고. 정치권도 알아야 네. 되고 언론도 알아야 되고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한 거예요. 보니까 한국일보 것도 2번 하고 뭐 무슨 국민일보 것도 하고 했더라고요. 그런 네네. 경력들은 꽤 큰 기획사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 어떤 화랑을 통해서 네. 상당히 이 불법적인 어떤 정치 자금을 쓰기 위한 세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옛날에 말도 안 돼. 그 말이라고 하냐? 그냥 기획사니까 너 그냥 연결시키는 거지 하고 반박을 했다가 지금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들여다보고 있다. 예. 운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해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온다면 이 예화랑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도. 저는 이제 요번에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래 특검이 출범할 때 보면 네. 16개 혐의거든요. 맞아요. 16개 혐의 보면 뭐 도이치 주가 조작, 뭐 명태균 공천 개입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삼천포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네, 맞아요. 그죠? 굉장히 자극적이고 맞아요. 이런 걸로 지금 예, 빠지고 예, 예. 계속 이제 명품 시계니 그다음 목걸이니 이거는 원래는 16개 특검에 들어있지 않았고 그때도 16개 혐의 외에 뭐 인지 사건을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다뤄야 될 것들은 조금 빠져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그냥 지금 저는 목걸이라든가 명품식 일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한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2023년도 2월 달에 한동훈 전 대표 그때 비대위원장을 네, 할 때 네. 함께 비대위원 했던 분이 있어요. 네네. 그 김경률 회계사라고. 네네. 근데 그분이 그때 처음 비대위원 되자마자 큰 사단을 일으킨 게 그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 김경률 회계사가 이만큼 예측한 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때 얘기했던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네. 하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어떻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사치스럽고 하지만 우리 시민의 생활과 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뭐 명품 시계로 뭐 그다음에 뭐 그림으로 자꾸 이런 얘기 나오게 되니까 네. 결국 그런 모습들이 김경률 회계사가 얘기했던 그런 나름대로 마리 좀 말로가 앙뚜아네트.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 근데 잠깐. 네. 아니, 평론가님 말씀에 난 너무 동의하고, 네. 근데 이제 앙뚜아네트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네. 여기저기, 지금 방송에서 저도 방송 어. 시청을 마리 앙뚜아네트 나왔어요? 그래, 이제 음. 잠깐만, 한 3,000포로 삼천포 시민들 싫어하겠다. 잠깐 빠지겠습니다. 좋습니다. 앙뚜아네트보다는 이멜다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전 주장을 해요. 왜냐면 앙뚜아네트는 네. 오스트리아에서 온 공주예요. 오스트리아에서 전략적으로 그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합스부르크가의 네. 그 딸인데
저기를 프랑스어도 할 줄 모르고 음. 아무것도 몰라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갇혀 살았어. 어. 그러다 보니까 사치했다라는 게 어차피 그 왕비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파티 같은 거만 하고 그 왕이 음. 너 그렇게 살아 그냥 하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외로웠고 늘 그냥 이 귀족들하고 이 연회하는 네. 게 그런 상황이었고 그 그리고 사람의 즐거움이었겠네요. 빵이 없으면 뭘 먹어라는 고기를 건 먹어라? 거짓말. 아, 그거 이거 거짓말이에요? 가짜 뉴스로 완전히 그건 어, 판명이 그래요? 됐어요. 어.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갇혀서 그러면 이게 왜 다르냐고 생각은 이멜다는 구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마르코스한테 엄청나게 많은 또 이 개입도 하고 뭐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인사 네. 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앙뚜아네트는 그런 권력이 전혀 없었어요. 개입할 수 있는 권력. 그러니까 왕한테 뭐 해달라 아니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갇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약간 다르네요, 다르기는. 네. 그럼 우리는 물론 그 분노가 네. 사치했고 뭐 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프랑스어도 못하고 그럼 뭐 그 소통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억울한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앙뚜아네트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러나 이멜다에 가깝다. 근데 이멜다하고 차이점은요. 네. 이멜다는 사치의 대명사긴 한데 네. 처벌을 받질 않았거든요. 아니 지금 하와이 마리 도망가고 있어. 앙뚜아네트는 사치 향락의 대명사이기도 한데 네. 마지막에 보면 어떤 형태로든 좀 처벌을 받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곧 처벌. 때문에 그렇죠. 예. 곧 그러니까 둘을 처벌. 좀 합쳐야 되겠네. 네네네. 아, 근데 약간 그 정치를 했다라고 의심되는 부분에서는 이멜다랑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 왜냐면 뭐 왜 그때 어디 갔을 때도 막 이렇게 툭툭 치면서 예.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보니까 지금 사실상 저는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냥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뭐 범죄인을 잡는 부분은 모르겠고 그냥 김건희 여사가 보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보면 이제 명품 시계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제 또 우리 대통령실의 어떤 뭐 로봇 경비견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밀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사업하듯이 그러니까 공직을 했으면 그런 것들하고는 이제 완전 선을 그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고 또 밀어주고 네.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기본이 돼 있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기본이니까 비즈니스 네트워크니까 아마 아니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에 게 대한 것들이 그대로 얘기해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그 여론조사 이게 2억어치는 받았지 않느냐고 네. 검사가 그러니까 나 비즈니스맨이야. 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왜 내가 공짜로 받아?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네. 보니까 인식이 딱 그거야. 그러니까요. 딱 국민 파악하자. 의식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의 최고 정점에 가버린 거거든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보통 우리가 구의원, 시의원 하는 것도 힘들어요. 국회의원 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냥 첫 번째 선거 나간 게 대통령 선거고 첫 번째 선거에서 그냥 대통령이 돼버리니 이 그렇죠. 선거라고 예. 하는 게 얼마나 우습고 그다음에 이 민심의 무서움도 모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통상 보면 이제 국회의원 나가서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냥 이게 목에 힘이 쫙쫙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혀 그런 가정들이 없이 그냥 권력의 최고 정점에 가고 또 공인의식은 부족하고 네. 하니까 이런 이제 사단들이 계속 이제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